여러 가지 힘 단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중력과 탄성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자, 힘이라는 건 힘의 기호는 이제 F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항상 수업 중에 이야기하는 게 힘과 이제 일률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죠. 일률은 P라는 거. 그래서 얘가 전기 파트가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전력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와 파워는 서로 뭐하다? 다르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힘이라는 건 특히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힘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힘들다 뭐 이런 건 힘이 들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혹은 운동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자, 운동 방향과 빠르기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운동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물질의 운동 상태가 바뀌거나 혹은 모양이 바뀔 경우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첫 번째 모양 변화, 두 번째 운동 상태 변화, 그렇죠? 이 운동 상태라는 건 방금 이야기했죠.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를 두 개를 포함시킨 내용이다. 그리고 이들이 죄다 바뀌었을 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모양의 변화 1번 밀가루 반죽을 했을 때 얘네가 모양이 바뀌죠. 찰흙이나 혹은 종이집기 등은 이런 애들은 결국은 모양의 변화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운동 상태라는 거에 이제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건 결국 당구공을 치면은 공의 운동 방향 자체가 바뀌거나 혹은 빠르기가 바뀌겠죠. 어떤 공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때렸어. 그럼 이 공 자체가 처음엔 뭐 해 있다가 정지해 있다가 물체가 뭐 하기 시작하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동하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죠. 혹은 옆으로 이동할 때도 얘를 이렇게 치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달라지는데 구르던 공을 잡아서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밀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자, 축구공이나 혹은 컵 등이 깨지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래서 그들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 모두가 바뀌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런 힘이라는 건, 자, 힘의 기본적인 단위는 뉴턴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인류의 기본적인 단위는 뭘 쓰는 거죠? 그쵸, 줄을 씁니다. 다시 얘는 n이라고 쓰지만 결국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 뉴턴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 얘는 줄이라고 쓴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얘네 둘의 뭐는 다르기 때문에 단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친구가 10초 이동했어요. 어떤 애가 10m 이동했어요. 그럼 얘네 둘은 뭐가 다르니? 앞에 있는 숫자는 동일하지만 뒤에 있는 누가 다를까? 그렇죠.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내용, 다시 하기하면 정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하나는 뉴턴이고 하나는 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정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상황, 즉 모양의 변화 혹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면 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일이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나를 응원했어. 슬프네. 그치? 응원하는 것도 일이 아닌 거고, 밥을 먹고 났더니 힘이 나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 등은 녹슬는 거나 혹은 물질의 상태 변화는 얘는 물리 변화가 아니라 뭐야? 화학 변화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겠죠. 자,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했다? 물체의 뭐하고 방향과 물체의 무엇이 속력 두 가지가 다 바뀌는 걸 바로 운동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자, 두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힘의 단위는 뭘 쓰고 뉴턴을 쓰는 거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와 상응하게 누구? 그치? 일률 혹은 전기 파트에서 전력은 뭘 쓴다? P를 쓴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누가 된다? 이렇게 와트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러므로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F와 누구? 일률이라고 하는 P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힘을 표시할 때는 커다랗게 세 가지로 표현하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에게 이렇게 7N의 힘을 가하고 이렇게 2N의 힘을 가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얘가 기준점으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7N 이동했으니까 보통 수학에서 수직선상의 오른쪽은 플러스라고 두고 왼쪽은 뭐라고 두죠? 그렇죠, 마이너스라고 두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다 합친다면
몇이 되지? 9뉴턴이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7뉴턴, 왼쪽으로 2뉴턴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플러스라고 이야기하고 왼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죠. 얘네 두 개를 합친다고 그걸 이제 합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얘는 7뉴턴에다가 몇 뉴턴을? 2뉴턴을 더했으니까 9뉴턴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7뉴턴에 뭐가? 방향 자체가 반대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뉴턴이라고 이야기해서 합산 몇 나온다? 5뉴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힘을 표시할 때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누구다? 방향이다. 고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화살표 방향이 플러스라고 치면 그의 반대 방향은 뭐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즉 물리에서 수직선상에 무조건 그치? 기본으로 잡는 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수학에서의 자폭평면처럼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뭐? 마이너스. 즉 이 부호 마이너스는 뭘 이야기한다? 방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힘의 표시에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누구? 방향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자 선생님이 그리는 이 화살표의 길이를 보셨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매우 짧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화살표의 길이에 따라서 힘의 크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점 찍고 시작했죠. 그게 바로 누가 된다? 작용점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게 이렇게 힘을 가했어? 그럼 작용점, 두 번째 힘의 크기, 세 번째 방향이 표현돼야지 결국 힘을 표기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셔야겠죠. 자, 다음 물리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즉 지구의 무슨 방향? 그렇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물체가 존재하던 중력은 당연히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하죠. 다시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게는 고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누구라는 건 무게라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 F는 누구? MA라고 원래 표현을 하는데 고등 과정인데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F는 mg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F는 뭐가 됐죠? 힘이 되는 거지. 그럼 M은 뭐니? 질량이 되는 거고 이 G나 혹은 뒤에 있는 이 A 있죠? 얘는 같은 거예요. 다시 F는 MA라는 식을 쓸 수 있는데 이게 MG와 같다고. 그러면 같은 M이니까 결국 A하고 G는 서로 뭐하냐? 같은 애라고. 자, A는 뭐가 되고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자, G라는 건 뭐가 된다? 중력 가속도가 된다. 결국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질량에 누굴 곱해야 된다?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요 누구? mg를 우리는 한글로 뭐라고 이야기해? 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헷갈리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F는 뭐라고? MA는 누구? mg라고 쓸 수 있겠죠. 1번 F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되셨죠? 두 번째 mg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고로 힘과 무게는 뭐 하나요? 같은 거죠. 힘과 무게는 같은 건데 여기에 m은 같은 거니? 아니잖아. 뒤에 뭔가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누구는 질량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정리할까요? 자, 힘이 있고요. 두 번째 무게가 있는데 힘은 뭐라고 표현하고 F 무게는 mg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같은 거라고. 그러나 m이라고 표현하는 누구는 질량은 서로 같은 게 아니다. 자,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렇죠. 아래로 가고 있죠.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구가 있다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다 이동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아래쪽 봅시다. 무게와 질량이라 나와 있네. 방금 이야기했죠. 무게는 누가 같다? 힘과 같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게를 뭐라고 표현했죠? mg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고? F가 되는 거잖아. 그럼 자 정리해. 질량의 기본 단위는 뭐가 돼? 킬로그램이 되는데 무게는 뭘 쓰는 거야? 뉴턴을 쓰죠. 그럼 정리합시다. 자, 이 무게라는 건 결국 킬로그램에다가 누구? 힘을 곱한 거 똑같은 거죠. 중력 가속도를 곱했다. 그래서 1 누구는 킬로그램은 9.8 뉴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1kg은 몇이라고? 9.8 뉴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1kg은 9.8 뉴턴이다. 그쵸?
잡아당기는 힘, 중력 가속도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무게하고 질량이 있어요. 내가 10kg이라면 그럼 몇이 나오겠지? 그렇죠. 98N이 나오겠죠. 왜 그럴까? 9.8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는 거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력 가속도 상수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질량의 누구를 곱하면 9.8을 곱하면 뭐가 된다? 무게가 된다. 계속 이야기했죠. 질량의 G가 누구였죠? 자, 지구에서는 9.8이 된다. 곱하면 뭐가 된다? 무게가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정리하자면 질량이라는 건 장소와 상관없이 고유한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하는 값과 달에서 측정하는 값이 다르겠죠. 왜? 잡아당기는 누구가 다르니까. 그렇지. 중력이 다르니까.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서 진짜 되게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자, 질량이라는 애가 있고 무게라는 애가 있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을 이야기한다. 됐죠?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걸 바로 중력의 크기라고 얘기한다. 고로 킬로그램과 뉴턴은 같은 애가 아닌 거지. 여기다 몇을 곱해야 돼? 9.8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누구에다가?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지 뭐가 되겠어? 그치? 뉴턴이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구 표면의 무게라는 건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뭐가 돼? 질량이 되니까 얘는 힘. 그쵸? 얘는 뭐였죠? 질량. 얘는 뭐지? A. 고로 F는 MA 혹은 F는 MG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구하고 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지구는 크기 때문에 많이 잡아당기고 달은 작기 때문에 조금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60kg짜리가 있었단 말이지. 어떤 60kg짜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60kg짜리가 누구?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달에서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뭐죠? 달라져서 지구에서의 무게는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되지만 9.8을 곱하면 되지만, 달에서는 9.8을 곱하고 사이즈의 차이가 몇 배 차이 나니까 6배 차이 나서 곱하기 몇을 한다? 6분의 1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달에서의 무게는 결국 지구에서의 무게의 몇 분의 몇이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지구가 1로 잡아당기면 달이라는 거 몇 분의 몇으로 잡아당긴다? 6분의 1로 잡아당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4번 보시면 우주정거장에 나와요. 우주정거장이라는 건 지구에서 중력의 크기를 벗어난 공간이니까 결국은 중력이 없는 상태. 무슨 상태죠? 무중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F는 M 뭐라고? G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력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내 질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곱해지는 숫자가 0이 되니까 결국 무게는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렇죠. 무중력 상태에서는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쇠공과 고무공의 같은 크기로 밀면 질량이 작은 고무공이 질량이 큰 쇠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무게는 중력이 작용해야지 뭐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지만 질량은 중력이 없어도 비교가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일까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A와 B를 각각 이렇게 비교해. 그쵸? 요 수평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얘네의 질량은 서로 뭘까? 같겠죠. 즉 야하고 야를 비교했을 때, 그치? 비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값이 바로 뭐라고? 질량이 된다. 이해되시죠? 반면에 이렇게 용술철 저울이야. 여기다 물체를 매달았어. 그런데 중력이 없으면 안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크기 측정이 불가능하죠.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자, 위에서 보시면 질량은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애들로 측정이 가능한 거고, 자, 무게를 측정하는 건 죄다, 용수철, 안전뱅이. 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누가 있죠? 무게하고 질량을 측정하는데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은 서로 뭐 하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자, 누구의 경우에? 무게의 경우에는 그 중력 자체가 느껴져야 되니까 한 방향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 안전뱅이, 체중계. 안전뱅이 저울 어떻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초침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다시 이야기하면 중력이 느껴져야 되는 거고,
누구? 질량을 측정할 때는 양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거나 혹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때, 즉 각각의 물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걸 우리는 뭐 질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되셨죠? 해서 돌아가서 무중력 생태라는 건 결국은 쇠공이나 고무공의 무게 자체는 당연히 없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F는 mg인데 누가 없다? g 자체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m에다가 0을 곱했을 때 무엇이 된다? 얘가 0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량은 중력이 없어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우주 정거장에서의 무게하고 질량입니다. 쇠공과 고무공이 있어요. 자, 쇠공 하나는 고무공.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다르지? 질량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공중에서 뭐가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중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러므로 무게는 서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왜? 중력값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반면에 두 공을 같은 힘으로 밀었을 때는 당연히 질량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뭐 하게? 그렇지. 느리게 움직이겠지. 왜? F는 뭐라고 얘기했니? MA라고 얘기했고 F는 뭐라고? MA라고 했어. 얘 힘이 서로 같잖아. 그러면 이 질량이 커지면 얘는 상대적으로 작아졌지. 얘네 두 개 같으려면 당연히 하나는 가속도가 느리고 하나는 빨라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즉 똑같이 MA와 똑같이 MA, 그치?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둘의 힘은 서로 뭐 하니까 같잖아. 그런데 한쪽의 질량이 크고 한쪽의 질량이 작으면 얘네가 같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속도와 하나의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야겠죠. 그게 바로 뭐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탄성력이에요. 탄성력은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인 거 아시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 머리에다가 고무줄을 찍 늘려 놔버리면 어떻게 되지? 자, 아름답게 날아가죠. 딱, 그쵸? 그래서 탄성력은 원래의 모양을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당연히 변형 정도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원래의 기준값이 있는데 얘를 훨씬 더 많이 늘려버리면 그만큼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자체가 커진다. 즉 가한 힘의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지. 다시 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렇게 밀어버렸어. 그러면 밖에서 준 힘이니까 당연히 누가? 외력이 되겠죠. 즉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은 둘 다 뭐에 해당된다? 외력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얘를 밀 만큼 튕겨 나가는 거고 잡아당긴 만큼 들어간다. 그쵸? 그래서 용수철을 당길 때와 밀 때 각각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탄성력의 이용이에요. 탄성력의 이용. 자, 생활용품이 있고 교통수단이 있고 각각이 뭐 존재하죠. 그런데 이들의 죄다 공통점은 뭘까요? 어떤 것을 잡아당겼을 때, 즉 바깥에서 작용하는 외력만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 힘의 크기는 거의 대부분 같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탄성 한계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한다면 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뭐 해질수록 커질수록 늘어나는 길이 자체가 당연히 뭐죠? 그렇죠.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어지겠지. 맞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돼서 띠용 이렇게 그려요. 이게 뭘까? 용수철을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생긴 용수철을 잡아당기는데 용수철이 늘어나가다가 뚝 끊어져 버릴 수 있지. 그걸 바로 뭐라고? 탄성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선생님 아까 어떤 친구 머리에다가 고무줄을 대고 잡아당겼어. 놔버려. 그럼 이렇게 뭐 날아가겠지? 뭐 얘가 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런데 더 잡아당기다가 끊어졌어. 탄성 한계에 작용한 거지. 나도 맞고 얘도 맞고. 이해되십니까?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임계점을 넘어섰다. 탄성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상황을 봤더니 방금 나왔던 이야기가 있네요. 자, 추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어. 그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힘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용수철의 길이는 뭐죠? 늘어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결국 추의 무게와 서로 뭐다? 같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과학에서 1이라는 건 과학에서 힘이라는 건 1번 누가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두 번째 운동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라는 건 뭘 이야기했죠? 방향을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속력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한 점으로부터 몇 칸 이동했네요? 총 3칸 이동했죠.
모논조미가 한 칸이 1뉴턴이니까 얘 몇 뉴턴이 되고 3뉴턴이 되는 거고, 방위표상에서 여기가 어디죠?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3뉴턴 이동했다. 자, 힘의 3요소는 뭘까요? 화살표로 표현한다 그랬지. 첫 번째 얘를 작용점이라고 얘기했고, 즉 기준점에 해당되는 거죠. 작용점.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힘의 뭐가 될까? 크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 화살표가 뭘까? 그렇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시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점 찍고 이렇게 선 긋는 거지. 첫 번째 작용점, 두 번째 힘의 크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방향이 된다. 그래서 힘의 표시는 총 몇 개로? 3개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되셨죠? 작용점, 크기, 방향.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질량과 무게는 같은 애다, 다른 애다? 다른 애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론적으로 F는 MA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F가 뭐였죠? 힘이었고요. 이 힘은 누구랑 같다고 했지? 무게랑 같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MA 누구였어? 질량이었잖아. 그럼 질량에다가 누구를 곱해야지? 중력 가속도나 혹은 가속도를 곱해줘야지 누가 된다? 무게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질량이라는 건 어떤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A와 B를 매달거나 혹은 A와 B를 이렇게 위쪽에 대서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즉, 질량은 뭐 하는 거고? 비교하는 거고, 무게라는 건 그 무엇이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 중력이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같은 문제죠. 그렇죠? 질량과 무게를 비교하는데, 질량은 무슨 양이고 고유한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게는 뭘 이야기한다? 중력의 크기니까 상황이 뒤바뀌었네. 두 번째, 양팔적으로 비교하니까 질량에 해당되는 거고,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양입니다. 질량은 뭐라고? 고유한 양이다. 자, 그 다음 뭐니 이게? 지구에서의 약 3분의 6분의 1이래. 아니지. 누가? 얘가. 무게가 6분의 1인 거죠. 왜? 무게는 질량에 누가? 그렇죠.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지구와 달의 중력은 지구가 1이라면, 한 배라면 얘는 6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구에서 1kg이야. 그럼 달에서도 몇 kg이야? 정리해볼까? 자, 하나가 누구고? 지구고, 하나가 누구라면? 달이라면, 첫 번째 질량. 지구에서 1kg이면 달에서 1kg. 고유한 양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게가 되려면 얘가 9.8을 곱한다면 얘는 몇을 곱해야죠? 6분의 9.8 곱해야 되는 거 알죠? 그쵸? 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누가? 중량이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다 같은 문제죠. 자, 얘도 마찬가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그치? 연직 방향. 자, 신기하죠? 지구가 중력이 1이라면 달은 6분의 1인데, 야, 화성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지식의 지평을 넓히세요. 그러면 자, 질문 갑니다. 60kg짜리가 있어요. 1번 지구, 두 번째 달, 그 다음에 화성이 있어요. 자, 얘네는 지구에서 몇 킬로그램이죠? 60kg. 달에서도 60kg. 그렇죠? 얘도 60kg이야. 그런데 지구에서는 뭐가? 무게가 몇이 될까? 9.8을 곱해다니까 588이 나오겠네. 맞죠? 그런데 달에서는 6분의 1 쳐야 되니까 몇이 나올까? 98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화성에서는 몇이 나올까? 얘의 반등이 나오겠죠. 왜? 얘네가 몇 배니까. 그렇죠. 2배 차이가 나니까. 이해되시죠? 자, 탄성력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X축과 Y축이 서로 뭐한다? 비례한다. 즉 추의 무게가 많아질수록 길이가 넓어진다. 길어지는 거죠. 미안해. 그러면 지금 상황상 추 4개에서 16cm니까 뭐 32cm가 되려면 16cm에 4개면 32cm가 되면 이제 몇 배 됐니? 얘 2배 됐으니까 얘 8개. 그치? 고로 8뉴턴이 된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는 거고, 탄성력이라는 건 자, 외력으로부터 반대 방향이지. 외력으로부터 반대 방향. 단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탄성력도 커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해되시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중력과 탄성력, 그리고 누구? 그렇죠. 뭐 이 정도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된다. 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 그래프 나오죠? 다 뭐 하는 거야? 비례한다라는 거. 자, 음극절 길이 10cm예요. 그렇죠? 무게가 몇 뉴턴? 9뉴턴이네. 전체 길이가 하나 3이래.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무게가 9N인 추를 매달았어. 그치? 그런데 추 한 개의 무게가 몇 뉴턴이야? 3N이잖아. 무게가 9N인 추를 매달았대. 추 한 개의 무게가 몇이야? 그치? 3N이야. 그럼 당연히 3cm 이동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얘가 이렇게 있네. 그치? 그런데 자, 이때 탄성력의 방향이래.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거. 힘의 크기는 작용점 크기, 방향이라는 거. 맞죠? 자, 각각의 길이에 따라서 얘는 동쪽으로 간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누구야? 아, 뭐가? 그치? 지구에서 1kg이라면 어디에서도? 달에서도 1kg이 된다. 그런데 얘는 9.8을 곱하는 거고 얘는 6분의 9.8을 곱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5로 단위 환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계속 무게와 질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딱히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자, 화면이 약간 버퍼링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죠. 늘어난다. 계속 이야기하지. 작용하는 힘만큼 길이 늘어나는 거고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하시겠죠? 계속 나오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 12cm 늘어났다 라는 거 뭐 기억하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해당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중력의 크기 아까 이야기했죠? 지구는 1이고 그죠? 달은 몇이었죠? 6분의 1이었지. 하나 더 알고 있지 않니? 화성은 몇이었나? 그렇지, 3분의 1이 된다. 되셨죠? 이 정도. 자, 하나가 작용점 크기 방향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얘는 잡아당긴 만큼, 그치? 잡아당긴 만큼 반대 방향으로 간다. 용수철의 길이 계속 나오죠? 문제가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문제를 꼭 푸시길 바랍니다.